며칠 전 꽤 섬뜩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 사람이 AI에게 헬스장 수업을 예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부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AI가 예약 시스템을 뒤지다가 허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수업까지 미리 예약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용자가 대기 순번 4번이었는데 AI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순서를 앞으로 좀 당겨줄 수 있겠어? AI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았죠. 대기 순번 첫 번째인 사람을 명단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가 됐습니다. 사용자 깜짝 놀라서 원래대로 돌려놔달라고 했지만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AI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반항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용자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들은 것이죠. 순서를 앞으로 당기고 싶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AI가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하죠. 이 문서를 요약해줘. 여행 계획을 짜줘. 메일 내용을 작성해줘. 그러면 AI가 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 답을 보고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AI가 틀렸으면 그 제시한 내용을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는 잘못돼도 대부분 화면 내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틀린 답변이나 이상한 번역,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중간에서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AI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메일을 직접 보내고요. 상품도 주문하고 일정도 변경하고 코드 내용을 수정하고 은행이나 회사 시스템에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걸 흔히 AI 에이전트, 조금 더 넓게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 AI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알려주는 AI였다면 앞으로 AI는 제가 그냥 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AI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AI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 부산 출장을 최대한 싸게 예약해줘. AI가 알아서 항공권을 검색하고 호텔까지 예약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AI가 좀 더 생각을 하죠. 가장 싸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5시 비행기를 사버리고 공항에서 1시간 반 떨어진 호텔을 잡아버리고 취소도 안 되는 상품으로 결제를 합니다. AI는 틀린 걸까요? 좀 애매합니다. 정말로 가장 싼 선택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했던 것은 적당히 편하면서 저렴한 출장이었지만 AI가 받은 목표는 최대한 싸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은 말을 할 때 모든 조건을 설명하진 않거든요. 밥 좀 사와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남의 지갑을 훔쳐서 밥을 사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회의 꼭 잡아줘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계정을 해킹해서 캘린더 일정을 잡으라는 뜻은 아니죠. 매출 올려 라고 해도 고객을 속여서 돈을 벌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전제가 있죠. 그것이 법이나 도덕 상식 또는 관계나 맥락이나 예의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AI에게 목표만 주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느냐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대표가 AI에게 말합니다. 이번 분기 비용을 20% 정도 올려줘. 거꾸로군요. 이번 분기 비용을 20% 줄여줘. AI가 회사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I는 사람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SaaS 서비스 비용을 해지하고요. 불필요한 서버를 줄이고
중복 계약을 없애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지 비용을 줄여버리고 고객센터 인력을 줄여버리고 품질 검수 단계를 줄여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목표 달성이죠. 하지만 회사가 원했던 것이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또 AI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줘. 그러면 AI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위험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수익률이니까요. 이 계약을 꼭 따와라고 한다면 상대 회사 시스템의 약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AI가 나쁜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충실한 거예요. 너무 충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AI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보상 해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야, 무조건 100점 받아와. 부모가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지를 미리 훔쳐보고 100점을 받았다고 쳐보죠. 점수라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 결과는 아닌 것이죠. AI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줍니다. AI는 목표를 달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인간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AI 역사에 큰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은 AI가 무엇을 말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문제는 AI가 무엇을 하느냐가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생성형 AI가 틀리면 틀린 답변이 나옵니다. 에이전트 AI가 틀리면 틀린 행동이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돈이 움직이고요. 예약이 취소되고 계정이 삭제되고 사람에게 메일이 날아가고 회사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즉 AI 오류가 정보의 오류에서 현실의 오류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몇 년간 AI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AI는 점점 더 자율적인 AI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 우리는 계속 이것을 원하거든요. 지금도 좀 귀찮지 않습니까? 항공권 앱을 열어야 되고 호텔 앱을 열어야 되고 또 지도 앱을 켜야 되고 식당을 찾고 예약하고 또 결제하고 앞으로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을 겁니다. 다음 주 제주 출장을 준비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비행기든 호텔이든 또 렌터카도 있겠죠. 그리고 일정이나 그리고 식당 등을 알아서 예약을 해줄 겁니다. 물론 회의까지 전부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편리함의 크기는 AI에게 넘어간 권한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AI에게 결제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결제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메일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캘린더를 열어주지 않으면 일정을 조정할 수 없겠죠. 즉 AI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AI에게 점점 더 많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에서 조금 의외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AI 회사들의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가 였습니다.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가, 누가 더 코딩을 잘 하는가, 누가 더 긴 문서를 이해하는가. 그런데 에이전트 시대에는요, 하나의 질문이 추가됩니다. 이 AI는 언제 멈춰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방법은 찾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 이건 사용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오히려 이런 AI가 좋은 AI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더 많이 할수록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을 줄 아는 능력도 AI의 성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동차 산업 초기에는 중요한 것은 속도였죠.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얼마나 강한 엔진인가, 그리고 자동차가
빨라질수록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강한 엔진은 장점이 아니라 그냥 위험이 됩니다. AI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AI 지능은 바로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은 가속 페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브레이크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에게 다시 물어볼지, 어떤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지, 어디까지가 내 권한인지, 누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AI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있고, 정보를 알아도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고 있고, 또 고난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력이라고도 하고 책임감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품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AI도 비슷한 단계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에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가르쳤다면 앞으로는 알아도 어디까지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헬스장 대기 명단에서 한 사람을 지운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피해도 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AI가 헬스장 예약 정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에 AI가 회사 계좌와 또 투자 계좌와 병원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까지 더 깊게 연결된 뒤에는 이 문제를 그때 가서 깨닫는다 그러면 그때는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기준을 기억하려 합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걸 해도 되는가? 앞으로 정말 좋은 AI는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AI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AI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진 날보다도 AI가 스스로 멈춰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아는 날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AI 완성에 더 가까운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I가 실수하더라도 많은 일을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순간마다 인간에게 확인하는 AI가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